안녕하십니까?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을 고안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배경 및 목적, 설계 방법과 과정, 설계를 한 결과, 그리고 마지막 설계 제품의 기대 효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고안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에만 의존해서 길을 건넙니다. 점자블록에는 저명블록과 선형블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블록은 차도나 갈림길에서 잠깐 멈추고 주위를 살피라는 뜻이고, 선형블록은 따라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블록입니다. 앞을 보지 않고 점자블록에만 의존해서 길을 건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소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다음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점자 블록이 전혀 없는데, 정지하라는 신호가 전혀 없는데 아예 없어. 그래서 이곳이 횡단보도인지 그냥 인도인지 분간이 안 가죠. 시각장애인에게 방향과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 유도 블록이 없을 뿐 아니라 큰 가로수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건 뭐 번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부딪히게 되면 번개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지금. 인도의 장애물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건넜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방으로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걷는 것도 어려운데 막상 힘들게 건너와 보니 장애물에 가로막혀 인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이씨, 뭐야 이거. 이처럼 길을 걷는다는 것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보행수단인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아두대학교 정문의 저명블록도 오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저명블록과 평행한 선을 그리면 실제 횡단보도 방향과 크게 벗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자블록 오설치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내몰고 있고, 이런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흰 지팡이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고안한 방법은 점자 블록을 진행 방향과 정지 정보 등을 담은 RFID 점자 블록으로 교체하여 지팡이의 끝부분에 태깅할 때 이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정보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공사를 수반해야 하기에 기존 점자 블록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자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새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주행하는지 아시나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 라이다 등의 센서에 의존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여 주행합니다. 저희는 이 메커니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시각장애인이 보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희 팀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인공지능 강의를 통해 카메라에 의존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카메라로 사물을 인지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에서 CNN을 거쳐 이미지 내에 사물이 있을 것 같은 위치에 바운딩 박스를 그려 그 사물의 확률을 함께 보여줍니다. 또한 객체 감지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시간 응용 분야에서 효과적인 특징을 갖는 욜로를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욜로를 모델로 하였고 로봇블로어에서 데이터셋을 선택해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시도에서는 욜로 버전 5를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욜로 버전 5는 높은 탐지의 정확도, 경량화 특성, 빠른 속도로 탐지로 실시간 객체 탐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봇블로어는 데이터셋의 이용이 간편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이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데이터셋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셋에는 다양한 모델 포맷이 존재하기에 욜로 버전 5 맞춤형 데이터셋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로봇플로어에서 크로스워크 디텍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포크를 30으로 설정하여 트레인하였고 그 결과 MAP50은 0.906, MAP50에서 95는 0.521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AP란 객체 탐지에서 중요한 지표인 프리시전과 리콜을 평균으로 하여 나타낸 지표로 높은 AP일수록 좋은 객체 감지 성능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사진에서의 그래프 면적이 AP에 해당합니다. 이때 프리시즌은 모델이 옳게 분류한 것 중 진짜로 옳은 것의 비율, 리콜은 실제 옳은 것 중 모델이 옳게 분류한 것의 비율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처음 선정한 데이터셋의 바운딩 박스가 물체의 엣지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좀 더 세밀한 데이터셋인 크로스워크 세그멘테이션으로 변화시켜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MAP50은 0.937, MAP50에서 95는 0.739로 데이터셋 1에 비해 MAP50에서 95는 0.218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아주대 도서관 앞 횡단보도 이미지를 각 모델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같은 사진에서도 컨피던스 차이가 큰 걸로 보아 데이터셋 2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욜로 V5에서 더 향상된 욜로 V8으로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욜로 V8은 23년 1월에 개발된 모델로 욜로 V5와 비교했을 때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삭제하고 컴브 버틀넥에서 첫 번째 1x1 컴브를 3x3 컴브로 교체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객체 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MAP50에서 95는 0.754로 욜로 버전 5 데이터셋 2의 MAP50에서 95, 0.739보다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최적의 이포크를 찾고자 욜로 버전 8에 이포크를 100까지 주어 이포크 변화에 따른 MAP50에서 95의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이포크 100에서의 MAP50에서 95는 0.78로 향상된 값을 보였지만 이포크 50 이후부터는 큰 차이가 없음을 관찰하였습니다. 결론은 욜로 버전 8과 데이터셋 2 그리고 이포크 50이 최적의 모델임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을 촬영해 현재 최적의 모델에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문제없이 구현되었고 앞으로는 사용자의 카메라에서 실시간 구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흰지팡이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카메라와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횡단보도에서의 방향 정보를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효과적일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많은 회의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설계안은 흰지팡이 끝단에 굴러갈 수 있는 고무광 안에 무게추를 달아 무게중심을 변화시킴으로써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고무공의 회전을 제어할 정도의 무게추가 사용되기 때문에 흰지팡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휴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계안은 흰지팡이 손잡이부에 진동 패드와 각운동하는 펀치홀을 두어 이용자에게 올바른 횡단 방향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안내자가 시각장애인보다 앞에서 손가락을 잡고 방향을 인도하는 데에서 영감을 받고 구상한 이 설계는 첫 번째 설계안보다 무게도 훨씬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설계 측면에서도 훨씬 간단하면서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설계안을 가지고 디시전 매트리스를 만들어 가중치에 따른 합산을 비교해보니 두 번째 설계안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팀 전체적인 의견 또한 일치하여 두 번째 설계안으로 흰지팡이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구상했던 흰지팡이는 사진과 같이 충격 흡수부, 손잡이부와 기존 지팡이의 막대 부분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시전 매트리스에서 휴대성과 비용 측면에서 1번 설계안보다 좋은 결과지만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휴대성과
비용 측면에서의 설계에 강점을 얻기 위한 설계를 다시 한번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끝에 저희는 흰 지팡이 전체를 제작한 것이 아닌 아이디어가 내장되어 있는 손잡이만을 설계함으로써 기존의 시각장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면서 설계의 단가도 낮추며 길이가 조절되는 흰 지팡이를 연결할 시에는 휴대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흰 지팡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최종 설계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의 최종적인 설계안입니다. 손잡이 안에는 아두이노 보드와 진동 센서, 서브 모터 등이 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흰 지팡이 손잡이보다는 약간 더 두꺼운 정도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엄지손가락부에 위치한 펀치홀에는 흰 지팡이 사용자가 횡단보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때 올바른 방향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손잡이부에 위치한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펀치홀에 연결된 모터는 손가락의 저항을 이겨내고 손가락을 있을 정도의 충분한 토크가 필요합니다. 설계에 적합한 모터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유물체도를 그려 힘과 모멘트를 구해보았습니다. 고재질 펀치홀과 손가락 사이의 마찰 계수는 선행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에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힘 평형식과 모멘트 평형식을 통해 설계에 필요한 최소 토크를 계산한 결과 0.0803 Nm/m라는 값을 얻었고 지속적으로 손가락에 의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미널 토크 값을 기준으로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계산한 토크를 기준으로 두 가지 모터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SG90 서버 모터와 MG995 모터인데 두 모터 모두 아두이노 환경에서 구동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모터 모두 노미널 토크가 필요한 수치를 넘었으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모터의 지팡이에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작고 가벼워야 했는데 왼쪽의 SG90 모터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아 본 설계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터의 연결 예시입니다. 붉은색 선은 플러스극, 검은색 선은 마이너스, 노란색 선은 신호를 받는 선입니다. SG90 서브모터의 경우 별도의 전원 없이 아두이노의 5V 핀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예시 코드에서는 서브 헤더 파일을 호출하고 시리얼에서 받은 변수값 UAngle을 서브모터로 보내 모터를 제어하는 코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손잡이 내부에 센서 등 보드를 위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본 설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본 설계에는 아두이노 미니를 사용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미니를 사용하여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손가락 펀치홀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진동 신호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아두이노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진동 모터를 선정하였고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 모터와 진동 모터의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로도를 간략하게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손잡이의 손바닥부에 진동 모터를 작동시킴으로써 전방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잡이부에 내장되어 있는 진동 패드를 통해 단계적 진동 신호 시스템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팀에서 설계한 진동 신호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방에 충돌 위험이 있는 물체, 차선을 넘어 정지한 차량, 빠르게 앞질러 가는 자전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짧고 강한 신호를 주어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인지하여 즉시 정지할 수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메라를 통해 건너편의 신호등을 인지하고 횡단 가능 시간을 인지하게 하여 이용자에게 단계적 진동 신호를 주어 남은 횡단 가능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신호체계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설계에서 진동의 세기와 반복 횟수 및 간격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여 단계적 진동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횡단보도의 상황과 보행자 신호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디어는 손잡이만을 설계를 하여 기존의 시각장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힌지팡이와 연결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연결 부분에 대한 설계는 어렸을 때 저희가 사용했던 잠자리채 연결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설계로는 시각장애인은 바닥을 좌우로 톡톡 치며 지형을 확인하는데 설계 특성상 손잡이 내부의 전자 시스템이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에 노출되어 잦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 지팡이 끝단에 충격 흡수를 위한 팁을 사용하여 잦은 충격과 진동에도 내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여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설계가 적용된 최종 설계 도면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내부에 내장되는 시스템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잡이보다 약간 두꺼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표는 최종 제작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컴퓨터 역할을 수행한 스마트폰과 힌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시 인지부에 사용되는 바디캠을 달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외 손잡이부는 매우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성까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유럽의 횡단보도에 나타낸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횡단보도에서 점자 블럭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설계는 횡단보도에 횡단 점자 블럭을 설치할 필요 없이 지팡이에 손잡이부만 연결하여 다니면 안전한 방향 탐지와 자유로운 횡단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비박스를 횡단보도 전체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라인에 대해 비박스를 만들어 이 비박스들의 중점으로 법선을 연결하여 횡단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모델에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신호등, 사람의 클래스를 추가하여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하여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저희는 이러한 정보 전달 체계를 가지고 레이더 센서와 GPS 센서를 추가하여 횡단보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로나 골목길까지 매핑을 함으로써 보행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펀치홀로 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3조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